그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잘 안 나오지만 역시 문 대통령 얘기도 잘 안 나오죠. 아 진짜 우리 대통령 뭐 하십니까? 없어졌어. 너무 궁금해. 우리 대통령은 뭐 하실까? 아, 예. 수보회의 때 뭐 한마디 하면 그거 겨우 나올까 말까이지. 이게 그거 고복 경향하고 똑같은 거네. 나라의 임금이 뭐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 백성들은. 왜? 내 배부르고 돈 평안하니까. 따시고 내 삶이 편하거든. 그러면 임금이 뭘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 세상에. 땀을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잖아. 노인네가 고복 경향. 그 사자성어가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아니 근데 네. 또 그 안에 들여다보면 지금 밑에 바닥은 시끌시끌한데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관련해서 너무 얘기가 안 나와. 옛날에 박근혜는 원래 월수 금을 쉬었으니까 안 나오는 거지만 그거 쉬었는데도 계속 나와. 걔는 쉬었는데도 안 한 일도 막 나오고 그러더만 지금 우리 대통령은 열심히 G20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거에 관련된 것도 얘기가 안 나와.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조간을 보다가 문 대통령 얘기가 있길래 너무 깜짝 놀라서 드디어 뭘 쓰는구나 이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놀랐다니까 참.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신문에 대통령 얘기 나오는 게 뭐 특별한 일이라고 놀라니까. 아니 잘 안 나오니까 이게 또 일면이에요. 서울신문은. 웬일이래? 딴 데는 일면이 없습니다. 주말에 뉴스가 안 들어왔어. 남았어 일면이. 네, 서울신문 코로나 치료 백신 전 세계에 공평 보급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밤 화상회의 형태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의 빠른 개발에 더해서 공평한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G20 정상들은 21일과 22일 회의를 마친 뒤 백신의 공평 분배를 위한 자금 지원과 기업인 등 필수 인력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 모색 등을 담은 정상 선언문을 발표했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딱 처음 리드를 읽고 이게 도대체 무슨 기사지? 이게 도대체 주어도 없고 뭐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문 대통령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네. 어떻게든 숨겨보고 싶은. 얘기해주기 싫은 거야.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네. 지난 4월 달부터 강경화 장관을 비롯해서 강경화 장관이 그 화상통화 해가면서 앞으로 전 세계 또 불어닥칠 제2차의 어떤 팬데믹을 위해서는 백신을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라인에 우리가 공평하게 전부 다 투자를 해갖고 공동기금을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 해갖고 거기서 우리가 먼저 기금도 먼저 던졌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웬만한 국가들이 지들 형편도 어려워서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백신을 전 세계 공평 보급해야 여기에 왜 우리나라 문 대통령이 주목을 받냐면 이걸 생산하고 유통하고 보급할 능력을 가진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니까. 중국하고 우리밖에 없는데 중국은 개무시, 우리는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전 세계 국민들을 위해서 이거를 싸게 줘야 되는. 야 이건 뭐야? 씨. 엄청난 거죠. 어마어마한 인류 공용을 위한 내용을 지금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발표한 거란 말이야, G20에. 근데 이 기사는 그냥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G20에 문 대통령이 참여를 했는데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을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만 던진 거 같잖아. 그래서 기사를 읽어도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다른 기사를 보니까 옆에 인터넷에 뜨더라고요. 헤럴드 경제 기사인데 요거는 조금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G20 정상들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공평 보급 선언문 채택. G20 정상들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공평하게 보급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아울러 필수 인력의 국경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도 동의했다. 정상 선언문에는 사회 전반에 코로나19의 영향이 나타나는 모든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을 지원할 것이라며 각국 국민의 생명과 일자리, 소득을 보호하고 세계 경제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G20 정상들은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력의 이동을 원활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는 문구도 담겼다. 필수 인력의 국경 이동 원활화는 지난 3월 G20 화상 특별 정상회의 당시에 문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이후 각국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요약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필수 인력의 국경 이동 원활화라는 게
G20 정상들 선언문에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저는 이게 엄청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필수 그럼. 인력은 네. 대한민국 인력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전까지 뭘 얘기해가지고 G20 선언문에 뭐라도 하나 발이라도 담근 게 있었나? 뭐 컵방이라도 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어. 이때까지 그런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야, 근데- 심지어는 네. 각국 정상들한테 감사 인사했는데 스가한테 땡큐 했다고. 스가한테 먼저 저기 특별히 인사했다. 특별히 인사했다고. 그런 뉴스만 나왔잖아. 아, 나 진짜. 아니, 그럼 스가를 쌩까리? 그럼 우리 대통령이 거기서? 저기 어? 기자분들 혹시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세요. 니들은 싫으면 싫다고 기사도 안 써주고 어떻게든 왜곡 보도하고 못됐게 쓰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니들이 특별히 못됐다기보다는 니들도 그래요. 그렇게 하찮은 보통 인간이어서 그런데 우리 이니 대통령은 니들하고 결이 다른 사람이에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 약삭 빠르고 그 계산적인 사람이 왜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존중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무사공평하게 사람을 대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우리가 일생 동안 찾아보기 힘든 그런 스타일의 분이셔서 하다못해 스가한테도 인사를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니들 기준에서 제발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예. 수준 떨어지는 박근혜 같으면 침 기자님들. 뱉었을걸? 쌩 까고 지나가고 뭐 옛날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거 째려 부른 거 있잖아요. 옛날에 이거. 옛날 그런 거 진짜 있었어요. 근데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있는 화이자나 뭐 이런 백신들이 공급되니 뭐 가격이 얼마니 뭐 1회분에 5만 원이 온갖 얘기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돈 있는 선진국의 얘기고, 개도국 같은 경우에 그런 백신을 살 돈도 그냥 보급할 그렇지, 돈도 없어요. 기술이나 시스템도 없어요. 없어요. 말 그대로 우리만 건강하면 되지. 나머지 중진국들은 죽거나 말거나. 이게 지금 현재 그 제약사들의 발표인 거지. 얘네들이 지금 뭐 한국 일본에 뭐 1억 개를 팔았느니 뭐 미국에 2억 5천 개를 팔았느니 아무 의미가 없어. 지들도 그거 생산해서 보급할 능력 안 돼요, 지금. 그래서 한국한테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시스템이나 기술이 필요하다니까. 심지어 우리는 여기에 대한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했으면 국제 항공사까지 전부 다 이 백신 수송 면허를 다 따냈겠냐고. 처음에 그거 따라 그랬을 때, 뭐 이런 거를 시켜요. 저는 돈 들고 귀찮게? 라고 했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항공사들이 얼마나 떼돈을 벌게 생긴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통 크게 투자해서, 원래 백신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통 크게 투자해서 생산시설을 갖춰놓고 사실상 전 세계에서 이만한 대량 백신을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공장이 대한민국이에요. 이거를 통해 갖고 우리가 생색을 안 내려고 해서 그렇지, 우리가 조금 돈벌이에 나서가지고, 자, 한국이 생산하고, 한국이 이 정도 가격으로 유지시켜주고, 한국이 이렇게 팔겠습니다 하고 선언해버리면, 전 세계적인 가격이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위상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게 G20 선언문에 들어갔다. 이거는 굉장히 저는 큰 엄청난 일이죠. 예, 엄청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국제회의에서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목소리를 내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와 김대중 대통령 때는 그러고 보니까 다 이상하게 민주정권이네. 네. 예. 그분들은 국제회의에서 굉장히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 많이 내시던 분들이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저만 이렇게 엄청난 거라고 생각을 한 건지 우리 언론은 이 말을 써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면을 봤어요. 그래서 보는데 제목은 물론이고 내용도 어찌나 몸이 건조한지 그렇게 건조할 수가 없어. 야, 니들 윤석열이한테는 위인전 쓰는 애들이잖아. 이러기 있냐? 야, 너무 눈에 보이게 차별하면은 네. 하수야. 네. 읽지도 마라, 씨. 일단 제목만 제가 읽지 마요. 소개해드리는데 똑같은 내용이잖아, 씨. 네. 근데 중앙일보가 8면인데 보세요. 8면? 네, 8면인데요. 유일하게 그 내용을 넣었어요. 네. 그나마 문 대통령이라고 주어를 써준 중앙일보가 중앙일보 없는 밖에 거야. 없는 아까 거야. 서울신문은 1면. 나머지 언론사들은요, 그냥 G20이 채택했다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해서 채택했다가 없다니까. 보세요. 없는 데도 많고 있는 데도 있는데 없는 데가 더 많긴 조선, 동아, 경향, 한겨레.
얘네들 편집회의 같이 했네. 제목 똑같아. G20 정상 코로나 백신 전 세계 고르게 배분. 딱 요 정도. 예. 그럼 G20이 알아서 고르게 배분하기로 했다라고 끝난 것 같잖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잖아.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없는 거죠. 아예 그렇지. 없어진 거지. 야, 이 정도는 범죄 아니야? 근데 안에 기사 내용 보면 한 줄 있어요. 한 줄밖에 없는 거잖아. 문 대통령 요거 이렇게 한 것도 들어갔더라. 이 새끼들 분명히 다운표도 안 쳐줬을 거야. 쓰레기 같은 새끼들. 네. 하여튼 그래서 전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박근혜 때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위인전을 썼는지. 네, 제가 그래가지고 아이고 제가 늘 박근혜 때면 어땠을까 이렇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자 갑자기 이거 기사를 보면서 제목을 보면서 너무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검색을 그냥 해봤어요. 네. 재밌는 제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네. 자, 연합뉴스가 2013년 9월 4일 날 쓴 기사입니다. 박 대통령 힘 빠진 G20에 기 살리기 연설. 신지홍 기자. 야, G20을 기를 살려버렸네. 살려있네. 이분이 범상치 않은 기가 있어. 똘끼. 아니 G20이 우리나라가 뭔데 기를 살려? 우리나라가 기를 살려서 G20을. 그러게. 진짜 나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제목이 부끄럽다. 근데 우리 대통령이 G20 기사였다가 사실 너무 나갔잖아요. 너무 오글거리는데 기사 자체도 보면은 좀 잘못된 게 이때 연설문이라고 하면 최순실 아닙니까? 그렇지, 최순실이 쓴 거지. G20의 순실이가 기를 살렸네. 기를 살 최순실. 야. 얘들은 기운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 오늘 좀 하나 더 읽어봐봐. 더 네. 기가 막힌 것도 있네. 그 다음에 또 웃깁니다. 네. 2013년 9월 7일 YTN 네. 김종균 기자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G20 정상회의 성과는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활약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취임 후 첫 다자 외교 무대였지만 박 대통령은 5개 국어를 하는 외국어 실력으로 다른 정상들과 스스럼 없이 친분을 쌓았습니다. 내가 더 부끄럽다 진짜. 저 5개 국어 진짜 이거 검증해 봐야 돼요. 진짜 이걸 어떡하나. 아니 시진핑 왔을 때도 뭐 유창한 중국어로 둘이 회담을 했다는데 전혀 별로 유창하지 않았어. 전혀 근거 없는 거고요. 네. 야, 이제 참. 이때는 이제 5개 국어가 나오더니 좀 지나잖아. 네. 왜냐면 이게 얘기는 했는데 서로 얘기한 어떤 아무런 흔적이나 저쪽에서 공유가 안 되니까 반응이 안 되죠. 그 후로 이제 이게 드레스 코드로 바뀌기 시작해요. 나 진짜 그놈의 옷 정말. 제가 이게 찾은 게 뭐냐면 G20만 찾았어요. G20만? 네, 박근혜 G20 이렇게 검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정상 가갖고 막 네. 저기 뭐 프랑스에서 치마 발가갖고 자빠지고 이런 거 그거는 다 뭐 빼고 말도 안 했어, 그냥 나는. G20에서만 G20 드레스 코드 갑시다. 네, 조선일보입니다. 2016년 9월 6일 조선일보입니다. 짙은 파란색 정장 박 대통령의 전투복 드레스 코드. 개구리야? 잠깐만요. 기자 이름을 들으셔야 돼요. 정노경. 네. 정노경 기자. 기사는 전혀 녹용스럽지 않아요. 네. 영한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의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8번째 정상회담에서 하늘색 셔츠에 남색 바지 정장을 입었다. 박 대통령은 과거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때는 중국인이 좋아하는 황금색이나 붉은색 계통의 옷을 주로 입었다. 전날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회식 때도 박 대통령은 빨간색 옷을 입고 시 주석과 인사를 나눴다. 나 그때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 웬만한 정상들이 다 양복 정장 입고 왔는데 거기 무슨 뭐 고춧가루 낀 것도 아니고 저만 빨갛게 입고 나가가지고 주목받을 때잖아. 작년까지는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붉은색이나 노란색 계통을 입었다. 그러던 박 대통령은 올 4월 시 주석을 만날 때 처음으로 파란색 계통의 옷을 선택했다. 사드 논란이 불거진 이후다. 박 대통령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대부분 바지 정장을 입는데 행사 종류에 따라 주로 입는 재킷 색깔이 있다. 안보 등과 관련된 무거운 주제의 행사 때는 짙은 파란색 계열을 자주 입는다. 박 대통령이 이날 한중회담에서 남색 정장을 입은 것을 두고 정상회담에 임하는 각오가 담긴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16일 국회에서 북핵 관련 연설을 했을 때도 짙은 남색 재킷에 바지 정장을 입었다. 이때 입은 깃을 세운 짙은 남색 재킷 바지 정장을 두고 전투복 드레스 코드라는 말도 나왔다. 이날 정상회담에선 깃을 세우진 않았다. 아니, 내 아침에 이거를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그냥 내용도 없어요. 그냥 지면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조선일보는. 아니 이게 방금 읽는데도 한 5분 걸렸잖아. 무슨 남색을 입으면 무슨 뭐 전투복 이미지가 되고 깃을 세운 거. 세우느냐 날리느냐에 따라서 전투의 등급이 달라져? 나 진짜 어떡하냐. 이거는 단추를 하나 풀었어도 박근혜 뭐 야성으로서 터프함으로써 시진핑 제압해. 기사 쓸 게 무궁무진하네. 나 진짜 이때도 생각해 보면 부끄러워. 최순실이 옷 해준 거잖아요. 부끄러워. 나는 그 옷 스타일도 겁나 촌스럽다고 생각했어. 난 그게 명품인 줄 알았어. 그 동네 양장점에서 그 단골 양장점에서 전문적으로 마친다며. 네. 하긴 그걸 백화점에서 팔면 그따위게 팔릴 리가 없지. 아니 너무 사실 그거 너무 촌스러운 디자인이어서. 근데 이렇게 긴 기사를 조선일보가 지면에 그것도 지면에 써서 낼 정도 되면 선생님 우리나라 언론의 문장 아니 이걸 패션 잡지라고 하시는 분들 패션 잡지를 무시하시는 겁니까? 갑자기 지금 패션 잡지 종사자들 겁나 들고 일어날 거예요. 진짜 뭐 호피 무늬도 좀 있고 참 다양하게 좀 입어서 보여주긴 하지. 야. 아무튼 뭐 이런 정도로 열심히 하던 언론들이 너무 안 써주시네. 지금 G20 이거는 뭐 문 대통령이 뭘 하는지도 안 보이는데 제목에 쓰지도 않았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죠? 뭘 하는지도 몰라요. 아유. 화가 납니다. 이러니까 이씨 짜증나서 골프 치러 가지. 트럼프가 갑자기 거기 트럼프. 일단 지금 미국에서 사상 최대 확진자들이 나고 있다고 하고 민주당은 셧다운을 더 이어나가겠다고 그러면서 말하자면 트럼프 행정부 내지는 지금의 트럼프의 코로나 그 대응이 무능하다는 거를 띄우기 위해서 열심히 그 언론을 만들고 있어요. 네. 근데 늘 얘기하지만 그 팩트 체크 안에서도 2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중에 질병관리부가 그 미국의 CDI가 수정했거든요. 20만이 CDC겠죠. CDC가 수정했거든요. 전부 다 코로나로 죽은 게 아니라 코로나로 죽은 사람 9,000명 정도 되고 그중에 7,000명 이상이 60대 이상 노인인 거고 나머지 이 일반적인 병사자들까지 다 합쳐져 갖고 20만 죽은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만큼 죽어요. 미국에서는 계속 코로나 때문에 이게 엄청난 전염병이 돼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게 아니라니까. 대려 우리가 더 조심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2단계 올라가는 거잖아.
지금 작년 10월 달에 바이든이 했던 트위터가 다시 그 회자가 되기 시작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10월 달에 트럼프란다. 바이든이 우리는 팬데믹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실명으로 나와 빌 게이츠가 준비해 놓은 이러한 그 팬데믹 준비에 대한 상황을 활용할 수 있게 되지 못한다. 곧 서부 해안에 팬데믹이 상륙했을 때 우리는 아무런 여기에 대한 대비할 능력이 없다라는 트윗을 작년 10월 달에 올렸더라는 거지. 작년 10월? 작년 10월. 2019년 10월에. 그러니까 바이든은 2월 달에 본격적인 대유행이 있기도 전에 넉 달 전에 이미 그 내용을 트윗으로 올렸다라는 게 지금 새삼스럽게 나오면서 이게 자꾸 이상하네. 바이든, 민주당, 중국, 우한 폐렴 이런 것들이 묶어지게 되면서 마치 이와 관련된 것도 바이든의 모종의 음모가 있지 않느냐는 음모로도 또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왜 민주당 계열 주에서만 전부 다 팬데믹이 있었고 셧다운에 대한 조치로 인해 갖고 경제적 폭망이 있었는가에 대한 비난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 그것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검증 내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2차 팬데믹이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면서 또다시 이 주 자체의 경제를 때려 닫았다는 거야, 민주당 계열 안에서. 그리고 이 팬데믹으로 인해 갖고 앞으로 이게 진짜예요. 개표 작업이나 전체 수검표에 대한 저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핑계로 활용하기 위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지경이라니까. 충분히, 예. 그, 지금, 성미카엘님께서 이 방송 되게 웃기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웃긴 게 아니고요. 상황이 웃기잖아요. 기사를 쓰신 기자분들이 기사를 웃기게 쓴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는 읽기만 했어요, 우리 읽기만 했을 뿐이고요. 여러분들이 네. 이게 16년도에 이런 기사를 보고 그때는 정말 편안하게 읽고 넘어가셨나 봐요. 네. 아니, 나는 그때도 개거품 물었지 똑같이 미친 거 아니야? 저게 왜 언론에서 나와? 저것들이 기자야? 예. 저희는 다 그랬습니다. 예. 아니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게 사실 웃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소리 아니고 적어도 문 대통령이 지금 G20에서 어떤 기여를 했고 세계적으로 어떤 기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위상이 높아졌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싫어도 팩트는 써줘야죠. 기자인데 아니 기본이잖아. 기사의 기본은 팩트인데 근데 그것도 안 어떻게 하잖아요. 문 대통령 얘기는 쏙 빼고 G20이 발표했다 이렇게 제목을 쓸 수가 있는지 네. 거기다가 제일 밑에다가 한 줄 띡 써가지고 문 대통령이 이런 말 했다더라.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루스님이 작년 한참 노제팬 운동 뜨거울 때 중2 딸 사회 시간에 수업 자료로 조선일보를 준비해온 사회쌤한테 그날 바로 항의 전화 있었습니다. 어이없었죠. 이런 거는 들고 일어나야 돼. 개떼같이. 조선일보가 신문이야?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이 신문지의 활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생각보다 학교에 조선일보가 많이 가요. 이거 진짜 이게 큰 문제입니다. 애들 진짜. 정신 건강에 너무 안 좋습니다. 예. 이거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거.